양산 항일 독립운동 기념사업회는 양산 독립기념공원 조성 및 독립기념관 건립할 시공사를 지난 4일 입찰을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50대 남성 A씨가 검거 일주일 만에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경남 창원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에서 2018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거제시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부터 서면으로 진행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거제시를 비롯한 7개 지역에 대해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2021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4천만을 따라 조성된 무지갯빛 해안도로가 관광객들을 위해 새롭게 정비됩니다. 잠시 후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경남뉴스 허나영입니다. 양산 항일 독립운동 기념사업회는 양산 독립기념공원 조성 및 독립기념관 건립할 시공사를 지난 4일 입찰을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양산의 독립운동사를 기억하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추모하는 공간 마련을 위해 양산시와 양산 항일 독립운동 기념사업회가 함께 추진한 양산 독립기념공원 조성 및 기념관 건립 사업이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연내 착공하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 63억 원 중 국비 18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29억 원 외 6억 원을 시민 성금 모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며 이미 성금 6억 3천만 원은 모금이 완료됐습니다. 특히 2021년은 양산 출신 독립운동가로 명망이 높은 윤현진 선생 서거 100주년이 되는 해로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해당 사업이 양산의 독립운동사가 집약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양산시 관계자는 독립기념공원과 기념관이 조성되면 인근 충렬사, 현충탑, 윤현진 선생, 흉상 등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현충시설로서 상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순국 선열의 숭고한 애국, 애족 정신을 영원히 기리고 자라나는 아이들과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 모두에게 자긍심을 높이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50대 남성 A씨가 검거 일주일 만에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16일 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는 동거녀 B씨를 살해한 사실을 지난 15일 오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평소 잦은 술과 담배, 흡연 문제로 말다툼을 해오다 범행 당일 동거녀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체 훼손 부부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고속도로 지하통로와 중부동에 있는 폐교회에 사체를 유기 후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고 말해 시신 유기는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일 울산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A씨의 행적을 계속 수사해왔고 지난달 말 2차례에 걸쳐 A씨가 여행용 가방을 소지하고 이동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후 폐쇄로 TV 영상 등 증거물을 제시하고 범죄 심리 분석관을 투입해 A씨를 추궁해왔으나 A씨는 동거녀가 말다툼 후 집을 나갔고 이후 행적은 전혀 모른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해왔습니다. 경찰은 폐쇄로 TV 등을 확인해 인근에 거주하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해오다 나머지 사체의 일부분도 인근 고속도로 지하통로에서 발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 후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남 창원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2018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의 전국 75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속가능 교통 현황과 정책을 진단하고 평가해 매년 결과를 공표하는 정책입니다. 평가는 교통과 관련된 환경, 사회, 경제 등 3개 부문 12개 항목, 30개 지표에 대해 현황평가와 정책평가로 실시했으며 현황평가는 교통부문 사회적 비용 감소, 교통체계 경쟁력 강화와 정책평가는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 교통안전 및 형평성 제고, 교통인프라 개선 등입니다.
창원시는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 결과로 2018년과 2019년 최우수와 2020년 우수상 등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특히 전기차, 수소차 등 타 시에 앞서가는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과 교통시설 개선에 대한 평가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공안지 이웃 나눔 주차장 조성 등 주차 수요 관리 등에도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사람 중심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주어진 쾌거라며 앞으로 특례시에 걸맞는 품격 높은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거제시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서면으로 진행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거제시를 비롯한 7개 지역에 대해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을 2021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는 2018년 4월 5일부터 1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후 지난해 1년 연장과 올해 6개월 추가 연장을 거쳐 12월 31일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선업 수주 부족과 해양 플랜트 물량 감소 등으로 어려운 지역 여건에 코로나19까지 더해져 대규모 실직 등이 발생하고 있는 거제시의 고용위기는 내년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거제시는 지난 2일 고용노동부 및 국회 등의 8개 지방자치단체장 공동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병광용 시장은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으로 지역의 고용절벽에 희망이 생겼다면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천만을 따라 조성된 무지갯빛 해안도로가 관광객들을 위해 새롭게 정비됩니다. 경남 사천시는 올해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용현 종포에서 남양대포, 노룡동까지 무지갯빛 해안도로가 조성되지 않은 3.2km 구간을 연장합니다. 총 사업비로는 4억 원이 투입되며 해안도로 연장과 함께 보도를 정비하고 관광 편의시설을 조성하게 됩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3단계에 걸쳐 무지갯빛 해안도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4월에서 6월 1단계, 10월에서 11월 2단계를 거쳐 무지갯빛 해안도로를 조성했으며 현재 용현면 종포에서 남양동 미룡까지 6.2km 구간에 무지갯빛 해안도로가 조성된 상태입니다. 이어 3단계로 남양대포에서 노룡동까지 이어지는 보도를 걷기 좋게 정비하고 관광 편의시설을 조성합니다. 보도가 정비되지 않은 구간은 도막형 포장공사로 이뤄지게 되며 도로 바닥면에 각종 문양을 입혀 미관을 고려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법으로 진행됩니다. 사천시 관계자는 무지갯빛 해안도로에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도입해 앞으로 레저 관광 등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젊음의 거리로 재도약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